지난 시간에 이제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법을 말씀드렸고, 뭐 때문에 얘를 다시 펼쳤냐? 이게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2의 x-1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이제 x 앞에 예를 들어서 5가 곱해졌을 때 이게 역함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거 역함수는 저 5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로그 2의 1,3의 방향이니까 3,1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x에 곱해져 있는 거를 y에 곱해진 걸로 바꿔라가 포인트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플러스 1이 여기 넘어가면은 원래 정석적인 모양새는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앞에 이제 5가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5를 나눠 주시고 1을 넘겨준 거니까 얘 앞에만 5분의 1이 있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역함수를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위치 비교, 또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들 했었죠. 지수 로그 함수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싹 다 모아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랑 그 역정, 정역, 정말 역하니까 그 내용. 자, A, B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그러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래프가 항상 만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요거는 그 정리했던 거를 요거 떡본 김에 제사를 한번 다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로그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끼리 짝을 짓는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니까 좀 6가지의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 끼리끼리, 로그 함수 끼리끼리, 그 다음에 얘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내가 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else. 그러니까 그 밖에라는 뜻인데요. 누구 빼고 다 그 밖에라는 거냐면은, 아주 특별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수함수하고 이제 로그함수인데, 걔가 각각 증가함수일 때, 요 커플을 왜 내가 특별하게 잡았냐면은, 이 커플 안에서만, 그러니까 걔네 그 커플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제 얘네죠. 얘네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바로 요거였어요.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접하는 거. 한 점은 한 점인데 접하는 것도 다르죠. 네, 2점. 자, 그래서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2점에서 만나는 그 위치 관계는 이 빨간색 커플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흰색이랑 파란색이 만약에 찐 밑이 같은 관계였다면 그 1.446, 밑이 1.446보다 클 때 이제 안 만나고, 작을 때 2점에서 만나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찐밑이 서로 다르다면 접하는 거나 2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예측하는 거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벗어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제외한 그 다른 종류의 커플들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걸 우리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빨간색 종류의 커플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얘를 고정시켜 볼게요. 얘를 고정시키면은 끼리끼리 지수함수에서 한 점 만나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 다음에 그 얘는 그 저거니까 이렇게 감수하는 거 확인되시죠? 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를 선생님 얘를 오른쪽으로 겁나 평행이동시키면 그래도 얘가 끝까지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진리표로 분류 짝짝짝짝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200% 확실하게 군더더기 없다, 약간 이렇게 지금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류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서 오늘 문제 풀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또 이제 감소를 고정했을 때 이거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으로는 다 되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확인을 해보죠. 이 기준대로. 음. 자, 그럼 이 문제 보시죠. 항상 만나는 경우를 모두 골라. 그러니까 항상 만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둘 다 증가함수. 로그 지수 다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함수인 얘 빼고는 다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준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증가하고 로그함수는 감소해요. 자, 이거를 평행이동을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실수 전체 x에서 이렇게 다 퍼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얘는 또 이제 치솟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더 평행이동 해보세요. 네, 다 실컷 해보세요. 더 많이 해보시는 만큼 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디귿도 한번 보실까요? 둘 다 싹 다 감소함수예요. 자, 얘도 역시 x가 실수 전체에서 쫙 스프레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지금 감소죠? 요렇게 돼 있어요. 아까 방금 저거? 아, 이거 막 보냈네. 이것도 자, 얘 가만히 냅두고서 두 개 같이 움직이면 헷갈리니까 얘 가만히 냅두고 얘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안 건드릴 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저걸 정리를 안 해두시면 되게 막연하고 헷갈리겠죠. 자, 이거는 그럼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래 문제들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풀어볼게요. 네, 제가 고3 때 수능에서 만났던 문제네요. 자, 중심이 1,1이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6개의 반원이 있어요. 반원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표시를 해주고 그 직선이 정점과 기울기로 구성이 되듯이 이 녀석들도 항상 지나는 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1일 때,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일 때. 네, 그걸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4분의 1의 x부터 봐볼게요. 예, x가 1일 때 1,0을 항상 지나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확대를 해봐야겠는걸? 1,0이라는 요 점을 항상 지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당당 하나 둘셋넷 4개 지나죠? 네,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x 지수함수에서 감소 버전인데 항상 지나는 점이 요거예요. 0,1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1일 때 함수값을 조사해볼게요. 1일 때 3분의 2예요. 1일 때 여기가 1인데 3분의 2면은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당당당당당 하나 둘셋넷다 6개를 지나네요. 자, 이게 A, B, C입니다. 그 다음 3x 역시 이걸 또 지나는데 1일 때 함수값을 또 심리해 봐야겠네요. 1일 때 3을 지나죠. 띵 지나가네요. 증가함수니까. 자,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할 거 로그하고 지수함수는 정의된 변형 내에서는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만 지나게 돼서 BAC. 네. 네, 답이 4번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림 보고 조금 무섭긴 한데 별거 아닌 문제였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과 연관시켜서 자, 이번에 이것도 얘는 좀 그래도 풀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계량만 잡고 넘어가면은 계속 3분의 밑을 3분의 1로 하고 이제 A를 대입했을 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A라는 점에서 밑이 다른 두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한 점에서 만났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뭐냐면은 그 한 점에서 만나고 자, 그 헷갈린 게 뭐였어요? 밑이 같은 것보다 밑이 달라요. 진수라도 똑같으면 안 헷갈려요. 왜냐면은 진수가 얘보다 1보다 큰 거면은 이제 1보다 큰 관찰 구간이 1보다 큰 거니까 역정이어서 내가 정말 역하니까 여기여서 얘가 클수록 더 작아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도 그래서 얘가 이 밑의 변화로 인해서 더 작아지는 힘을 받는 건데 증가함수여서 더 커지는 힘을 받게끔 요딴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둘이가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었냐면은 요거 2고 요거 3이라고 해볼게요. 자, 둘은 else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인 지점에서 1로서 0,1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둘 다 이제 로그함수의 증가함수니까 뭐 요렇게롬 될 건데, 자, 문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알겠는데 그 접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뭐 정리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의심스럽단 말이지. 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에서 사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데 요거 하나만 답이 나올 가능성도, 이런 거는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지난 시간에 심리를 해봤잖아요. 근데 요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일반성이 떨어진다고. x에다가 10억 대입해보고 이제 0의 오른쪽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10억 마이너스 10억 대입해보면은, 자, 밑이 더 클수록 오른쪽 끝도 x축에 붙으려고 하고, 그 로그함수 기준으로 왼쪽 끝도 x축에 붙으려고 하고, 지수함수 기준으로는 오른쪽 끝도 y축에 더 가까이 붙으려고 하고, 왼쪽 끝도 y축 가깝게, 이렇게 일관된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함수니까 이 녀석이 봐봐, 여기서는 얘가 더 x축에 붙으려고 하죠. 그럼 얘가 왼쪽에서도 x축에 붙으려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버리잖아.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자, 밑이 다른데 이제 저게 같아요. 저기 지수함수고. 지금 보니까 밑이 2분의 1, 밑이 2분의 1, 3분의 1인 지수함수 두 개랑 2하고 3인 로그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림 그려서 뭐 해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진리표를 정리해 봤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봐볼까 해요. 그, 지금 여기 진수가, 여기, 이게 똑같습니다. 대입한 x의 값이. 똑같은 x에서, 자, 3분의 1과 2는 같은, 뭐라고 했지 내가? 그리고 같은 외부적인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비교예요? 내부적인 비교예요? 외부적인 비교죠? 어. 자, 진리표. 이걸 당분간 좀 그려볼게요. 자, 밖에다가 역정 좀 내지 마. 밖에 사람한테.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역겨워. 자, 관찰 구간이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수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로그가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겠죠.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하는 거니? 관찰 대상의 그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크기 대소관계. 많이 헷갈려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지금 하나는 밑이 3분의 1이고 2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 그렇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적인 비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똑같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똑같다고 하네요. 똑같고. 그러니까 저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이 3분의 1의 a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a승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a라는 거예요. 3분의 1의 x승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로그 2의 x라고 해볼게요. 식만으로는 조금, 네, 자, 그 다음에 그 3분의 1이 있으면 이제 2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은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겠죠.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네.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각각 두 개씩입니다. 3분의 1의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그 로그 3의 x, 0,1이고 1,1이죠. 로그 3의, 너무 크게 그렸다. 지우기 애매한데.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되셨죠? 이제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이 점들이 몰려 있는데 로그 3분의 1의 x랑 아니 저기 이 노란색 지수랑 로그 2하고의 교점이래요. 여기 생기죠? 얘가 가장 작습니다. 어, 이 그림 보고 자, a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 b랑 2분의 1이랑 3, 2분의 1이랑 3, 파란색이랑 노란색, 파란색이랑 노란색, 얘가 제일 큽니다. b가 가장 큽니다. c가 들어가겠죠. 가운데 c인 게 2번에 있죠. c가 가운데인 거 확인해 볼까요? 3분의 1이랑 3입니다. 3분의 1이랑 3, 노란색과 노란색. 가운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러면은 선생님 이거 그냥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 그게요. 어떻게 나도 오늘 진짜 너무 졸리더라고. 출근해서 원래 내가 30분 전에 올라와 있는데 차에서 20분 동안 이러고 딱 올라왔는데 어? 어. 친구류? 난 또 친구를 바꿨다고. 큰일 나셨네. 음. 친구류? 어, 아, 커피. 커피. 네. 네네네네. 그러시죠. 음.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게 나는 요즘 내가 최근에 혈당계를 샀어. 근데 여기 보면은 마치 마약한 사람처럼 엄청 그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피를 뽑아서 그 혈당을 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내 몸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그래서 막 어제도 그 피를 약 30번을 뽑아서 쟀어요. 그러니까 그 뽑는 게 이게 침 같은 거 그거 들고 다니거든. 왜냐면 내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요거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되고 해갖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제 혈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혈당을 저걸 그냥 몇만 원 안 하길래 1, 2만 원밖에 안 하길래 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그거 검사해봤을 때 이제 당뇨 전 단계로 진입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딱 100이 나와버렸거든. 그 101부터가 이제 저거라서. 근데 이제 내가 그때보다도 이제 살이 한 3, 4kg가 더 쪄버렸고 하여튼 이제 완전 그 막장으로 가고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걸 막 재보니까 그래서 막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재봐 어떤 음식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보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콜라 마시고 다 하잖아. 근데 내가 최근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식후 1시간에 내가 완전 정식 당뇨 환자는 아니니까 피크를 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내가 1시간에 딱 알람 맞춰놓고 그 딱 나가서 걷고 들어오면 혈당이 30 정도가 잡히거든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원리가 혈액에서 잉여 혈당이 지방으로 인슐린에 의해서 저장이 되면서 살이 찌는 게 과학적인 원리잖아. 그래서 요 많은 혈당을 조금 저감을 시켜주면은 딱 살이 찌는 타이밍에 딱 암살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걷는 거밖에 안 했는데 먹는 거 아무것도 제한 안 했는데 1.5kg가 빠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재밌어갖고 뭔가 자신감을 얻어서 어제 신나가지고 식빵 2조각에다가 그 누텔라 스프레드를 아주 두껍게 이렇게 발라 먹었어요. 코가 땡겨갖고. 와, 근데 진짜 무서워요. 이게 액체나 그 누텔라처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액체에 가까운 타입의 그 단순 당일수록 밀가루보다 당연히 설탕이죠. 와,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더라고. 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을 때 220집 개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그 누텔라 스프레드 먹고 그렇게 식빵 자체도 저기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는 앤데 완전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잖아. 거기다 설탕을 발라 먹은 거니까. 와, 250 찐 거 뭐, 완전 충격 먹고, 그리고 그게 또 쉽게 안 떨어져요. 막 3, 4시간까지도 가. 와, 너무 충격 먹어서, 심지어는 막 양 자체를 엄청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좀 꾸덕하게 먹긴 했지만, 너무 충격 먹어서 오늘 아침에 줄넘기 500개랑
2단 뛰기를 40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단 뛰기 하고 80개를 한 거죠. 너무 충격 먹어서. 그러니까 또 집에 그래서 딱 그 직후에는 210까지인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잠시 후에 또 재니까 255인 거야. 뭐야, 나 진짜 이제 눈 실명되나? 발 잘라야 되나? 진짜 막 그런 엄청 심각해졌는데 또 찾아보니까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더 올라간대. 그게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인슐린 그 감수성을 높인대.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반대말. 와, 근데 당뇨가 암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뽑아야 되고, 발 잘라야 되고, 그냥, 하여튼 그 당뇨가 진짜 무서운 병이고. 음. 아, 그게 직계 혈족 중에서 2명 이상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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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까지 하고 진행해보죠. 되게 중요한 건강 얘기였던 것 같고요. 자, 음. 그래서 2번의 위치가 되고, 210번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해 봤던 건데, 그거 지워버렸구나. 그, 하나를, 뭐 안에서 뭐 다시 보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210번, 211번이 이제 로고에서 처음 만나는 그 대조 비교,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점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관찰 대상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관찰 대상을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함수값 누가 제일 크고 작니 주제역이었다면 이제 관찰 대상을 묻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따가 한번 또 다시 봐볼게요. 자, 210번 봐보시죠. 1번. 자,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어, 로그 함수 2개 그래프하고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또 대소 비교 나타내는 겁니다. 대소 비교. 자, 우리의 첫 번째 적은 대소 비교입니다. 양수 ABC의 관계. 자, 음. 일단 B하고 A의 비교는 쉬워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죠? 자, B의 분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B가 3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A가 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클수록 X축에 붙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모를 보셔야 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X축에 더 붙으려는 경향. 자, 파란색이 일관되게 X축이랑 내가 더 친함, 내가 더 친함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분모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네. 이해되실까요? 네네네. 저 B하고 A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하고 A의 대소관계는 명확한데 다른 종류의 함수인 C랑 이제 보시면요. C가 이제 감소인데 어떻게 됐지? 가보시죠. 자, 이 교점을 음, 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C가 저게 아니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자, 네,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이제 밑이 같으면 감소함수에서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밑이 같으면 그게 뭐겠어요? 역함수 관계겠죠. 그래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의 점이 그 여기서 커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위에서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이랑 이 파란색 빨간색은 일단 역함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 y는 x 밑에서 만나느냐 위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크고 작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여기 이 녀석을 1을 항상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더 눕히게 되면 교점이 어떤가요? y는 x에서 만나게 되죠. 이해하셨을까요? 저렇게 눕힌다라는 거는 C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역수 이렇게 돼서 좀 헷갈리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3분의 1의 x제곱이면 이렇게 눕히는 걸 2분의 1의 x로 생각할 수가 있죠. 감수함수에서 더 눕힌다라는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수가 혹시 헷갈리신가요? 그러면은 여기 뭐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y축 대칭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간 저거는 그냥 저 상태로 좀 제 기억을 해주세요. 얘가 3분의 1의 x일 때 얘가 2분의 1 x일 수 있는 거 공감하시죠? 더 눕히는 거. 자, 더 눕히니까 2분의 1이 돼서 더 크게 만드니까 y는 x 위에서 만나네요. 역함수가 됐네요. 이게 뭔 말이니? 작다라는 거야. 누가? a가. 자, 그럼 이런 거 더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로그 함수가 어떤 로그 함수랑은 여기서 위에서 만나고 어떤 로그 함수하고는 여기 아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또 어떤 식으로 장난질해서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다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다 감수함수일 때는 요거 아래에서만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거를 외우듯이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더 눕혀보니까 y는 x 위에서 만나네. 더 눕혀보니까 밑이 같아지네. 더 눕힌 거는 밑을 크게 만드니까 같아졌네. 아, 눕히기 전에는 얘가 더 작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과정이잖아요. 너무 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서 간결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교점이 아래에서 만나면 지수함수가 더 작은 거죠. 위에서 만나면 지수함수가 더 큰 거고. 근데 이렇게 달달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막 말을 반대말로 헷갈리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지라 믿어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으로 C가 제일 작고요. A, B까지 비교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은 본질적인 원리는 이렇게 로그 함수끼리 있을 때 쉬워요. 지수 함수끼리 있을 때 쉽습니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끼리의 밑을 비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y는 x를 그려서 그 역함수, 즉 밑이 같은 다른 종류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 로그 함수, 걔네들이 어, 그걸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한 거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보고 한번 직접 해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를 밑으로 하는 이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수 바로 뽑아 볼게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외부적인 차이를 갖고 있죠. C가 증가함수에서 그냥 따질 것도 없이 크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A가 큽니다. A가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이런 예를 계속 드세요. 3분의 1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밑이 이제 이렇게 대소가 이렇게 됐는데, 어, 자, 저 거듭 제곱이 다 같대요. 지수함수를 했을 때. 자, 그럼 저걸 이제 지수함수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세 개인데요. 똑같이 얘는 지나고요. 자, 누웠어. 나 더 누웠어. 나는 조금 일어섰어. 자, 누가 C죠? 가장 치수사 있는 C, A, B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 함수에서 x 값은 다르지만 1보다 큰 지점에서 세 개가 이렇게 함수 값이 나란히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더 커요? 그 C가 제일 작죠. C일 때가. 그러니까 X3가 제일 작고 X3, X1, X2. 그래서 답이 잠깐만요. 5번. 네, 잠깐만요. C가 제일 컸죠? 그다음에 이거 감수함수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자, 저거를 지수함수 버전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C가 혼자 증가함수고요. 1은 다 공통적으로 지나가 0,1. 자, 근데 A, B가 이제 감소함수인데 B가 이제 3분의 1 그거니까 B가 급격하게 그 다음에 A가 좀 완만하게 감소. 자, 이렇게 됐죠? 1보다 큰 여기가 1이에요. 1보다 큰 자 이렇게 만났어요. 자, 제일 큰 건 이거는 그냥 막 달달 외우고 막 분류를 이거보다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일 때 그다음 A일 때. 자, A일 때가 제일 작아요. 다시 말해서 X1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X2고 X3. 답이 5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좀 낯선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지에서 만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한 4바퀴, 5바퀴 돌리세요. 그래서 4바퀴, 5바퀴. 자, 요거는 이제 y는 x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죠? 함수값 구하기. 로그 a, b, c, d 값은 제가 물어보는 거를 여기다 따로 메모하겠습니다. 로그 2의 a, b, c, d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로그 2의 a 다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플러스 점점 로그 2의 d. 자, 보실까요? a를 대입했을 때 그 로그 함수의 함수값은 1입니다. 되셨나요? 자, b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은 c입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c를 대입했을 때인데 자, 그 c가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y는 x는 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 점에서 x, y 좌표가 무조건 똑같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그 y 값을 x값, y 값이 c잖아요. 이렇게 x값으로 xy를 이렇게 자리 이동하는 데 쓰이는데 여기 덩그러니 c가 있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되게 쉽게 구했어요. 문제가 이제 로그 2의 c랑 로그 2의 d를 구하는 과정인데 cd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어, 결론부터 말해서 어, 이제 이렇게 되긴 합니다. C에서의 함수값이 아마도 이제 A가 될 거고요. D에서 함수값이 이제 B가 돼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해보죠. 그냥 단순하게 그 2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C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2가 C가 되기 위해서 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 그래서 A부터 D까지 더한 게 바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값을 보여야 되네요. 자, 그래서 아, 자, 1 더하기 C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제 B인데요. 자, A는 뭔가요? 요게 1이니까 A는 2죠. A가 2입니다. 그럼 2에서 지수함수의 함수값은 4죠. C는 4입니다. 자, 그러면은 C가 4면은 요렇게가 4, 4니까 어,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4라는 거죠. 그래서 B는 16. 그래서 2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려 볼 수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로그의 성질 때문에 로그 2의 a 플러스 점점 로그 2의 d까지 다 구하는 거를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로그 2의 a는 여기다 a를 대입한 거니까 비교적 1 다음에 c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신 다음에 그걸 로그로 바꾸면은 a 더하기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 2의 a가 1이니까 a는 이제 2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자, a가 이제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c는 이제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관계를 찾을 수가 있죠. 2를 지수에 대입하면 c가 나오니까 c가 4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또 4하고 b하고 관계가 있죠. y가 4일 때 그때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지수 로그 함수 왔다 갔다 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발전 문제 보고 이 유형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 유형보다는 좀 쉬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 다 나가고 나서 좀 그때쯤이면은 지금도 이렇게 헷갈린데 또 다 이제 까먹거든요. 그래서 정리 주간에 이제 연습 문제 통해서 대소 비교. 로그 함수에서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소 비교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대소 비교를 정리해 보면 관찰 대상을 알려주고 밑이 누가 큰지 밑을 대소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관찰되는 그 부분의 대소 비교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로그 값의 대소 비교. 네, 이 문제 가보죠. 2분의 1의 D승은 C이다. 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래프 보고서. 자, 2분의 1이 D승.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D를 대입하면 요게 이제 요 함수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 함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C가 맞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Y는 X에서 X가 C인 거에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시면은 요 점은 X좌표가 C니까 Y좌표도 C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Y좌표는 D를 여기 2분의 1에다 대입했을 테니까 2분의 1 D승은 C이다. 그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하고 Y좌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녀석들. 여기가 D면 여기도 D가 되겠죠. 여기가 X좌표가 2니까 여기도 Y가 2가 되겠죠. 요 Y는 X의 기능 확인해 주시고요. A 플러스 D가 0이다. 자,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자, A에서 D. A 플러스 D 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그 대칭이라는 건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A에다가 대입할 게 저 2분의 1 X밖에 없으니까 자, 2분의 1의 X에다가 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D를 저거 써야 돼요. D를 2분의 1 X에다가 대입을 하면 C가 나왔었죠. 이렇게. 저거하고 얘하고 또 니은하고 디귿하고 또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음. 자, 그러면요. 어디 보죠? 여기는 또 1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변변히 곱해주시면은 2분의 1의 A 플러스 D가 C2가 나오게 되죠. 니은이 지금 기억이 지금 맞았잖아요. 니은이 맞으면 0이 맞으면 C도 같이 맞겠죠. 일단 둘이 같이 하는 거 알겠네요. 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건 알겠고 이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2라는 녀석이 지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가 자, 이렇게 타고 가보죠. 이 로감수 그래프. 자, 2를 로감수의 그래프를 태우면 로그 2의 2는 D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D는 또 어떤 녀석인가요? B.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딱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자, 좀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d다. 그러면은 여기가 또 d고 d는 2분의 1의 d승.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요것만 하면 되려나? 아 2분의 1의 a승. 찾았습니다. 2분의 1의 a승. 2분의 1의 a승, 2분의 1의 d.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구나. 잠깐만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규명을 하냐? 음, C2 D를 대입한 게 C. 2분의 1 D승이 C고. 자, 어디 보자. 2분의 1의 A승이 2입니다. 그 2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D죠. 그러면 D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C죠. 그리고 2분의 1의 D승이 C죠. 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일단 답을 내보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밑하고 바꿔주시면은 2분의 1이 C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2분의 1이 D승이 C라는 거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2분의 1의 D승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D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을 내가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 함수값을 관찰을 해봤는데 얘를 이제 직사각형 여기 끌고 오면은 2분의 1 D승은 여기가 이제 비율이 1대1이니까 C하고 같다는 게 기억 판단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니은 디귿 판단을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제 A하고 D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한 줄 요약하면 합성함수의 연속인 겁니다. 자, 2분의 1에 A를 대입해서 그 결과가 2가 나왔잖아요. 이 함수값인. 그 함수값을 Y는 X에다 갖다 바칩니다. 왜냐? 그거를 X좌표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대입하려고. 자, 2분의 1의 2승을 이제 대입을 하면 그게 얼마? 여기 2가 나왔었고. 잠깐만. 로그에다가, 로그에다가 2분의 1은 대입하면 그 값이 항목이 없죠? 로그 2에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다시 D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 더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2분의 1에 D승을 하게 되면 얘가 C가 나왔어요. 나온 결과를 계속 다 어디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거기 지수가 로그 형태니까 얘하고 얘 자리 바꾸시면은 2분의 1이 C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A하고 A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A를 이 지수함수에 넣었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2다. 근데 여기 얘는 사실상 얘는 안 쓰였는데 자 2를 다시 여기 로그에다 넣었어요. 그 함수값이 D가 나오게 되죠. 자, D를 또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은 이 로그 함수는 대입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수 함수에다 대입해 보면은 2분의 1 D승이 나왔어요. 그 이거 D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이. 자, 그래서 이 C가 이제 1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디귿. 디귿이 맞고요. 니은도 같이 맞게 되겠죠. 답이 5번이고. 자,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왜 같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A하고 D. 이제 이게 쓰이게 되죠. 2분의 1의 A승이 이제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D승이 C니까 2개 곱한 게 1이면 2개 곱한 거에서 지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네, 이렇게. 판단에 필요한 판단의 대상에 맞게 함수값들을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재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유형 한두 개 정도 더 해보죠. 바로 역함수하고 교점입니다. 자, 역함수하고 교점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 감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본 적이 있죠. 그 계략이 감수함수는 그 이렇게 무리함수 같이 딱 끊겼을 경우에는 감수함수임에도 서로 역함수끼리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형이 한정됐을 경우에. 근데 감수함수가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 y는 x에서 가장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y는 x에서 교점이 안 생겼는데 다른 데 두 개에서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려면 연속함수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한 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 교점을 갖게 되면 두 개 안 되고요. 세 개 안 되고요. 두 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을 두 개 갖게 되면은 이 두 점 사이에 증가 함수가 되잖아요. 감수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밖에서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기면 여기 쌍쌍바로 무조건 생긴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증명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명을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내가 오히려 로그 함수에서 이게 쉽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로그 함수는 그 옐스 경우에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점이 이제 y는 x 위에 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홀수 개수 감수함수라 할지라도 홀수 개수인데 그 홀수 개수 중에서도 이제 한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감수함수는 절대로 짝수 개수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a가 그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에서는 뭘 베타로 내보낼 수 있다? y는 x의 베타로 내보낼 수 있다. 두 점의 x좌표가 1, 2일 때 그러면은 1,1이고 2,2라는 거예요. 자, y는 x를 연립시키면 그렇게 예쁜 모양새가 나오진 않죠. 대신에 이렇게 상등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1,1을 대입하고 2,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을 대입해 주시면요. 로그 a에 1-m 플러스 1이고요. 2,2를 대입해 주시면은 로그 a에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빼면은 0이겠고요. A의 0승은 이제 1이죠. 그래서 M은 0입니다. M이 0이에요. M이 0이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로그 A의 2는 1이다. 그래서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한 문제 더 해보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이거는 이제 오늘 진도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216번도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두 점에서 만나고 절대로 감소함수 수가 없어요. 증가함수고 x좌표가 1,3일 때 1,1, 3,3 대입 정리 끝.
자, 두 점에서 만나는 다 증가함수네요. 자, 216번 패스합니다. 217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인데, 자, 우리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금방 볼 수 있어요. 2,1 방향이죠? 1,2 방향이죠? 밑 같죠? 네, 똑같습니다. 곱해진 거 없죠? 똑같습니다. 네,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증가함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유형에서 이제 증가함수만 다루나 봐. 자, 그러면은, 어, 5에서의 함수값. 이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는 이제 G에다가 5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5를 대입하면은 5,4네요. 네, 대입해서 해주시면 되고.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디귿. 살짝 까먹었을 타이밍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둘이 위치 관계 어떻게 되나요? 밑만 보고 알 수가 잠깐만 이거 평행 이동을 했구나. 평행 이동을 했는데 평행 이동했을 경우 아, 디귿 판단해 보시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 세웠던 게 뭐죠? 밑이 1.446보다 같거나 작아야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뭐가 헷갈려요? 평행 이동 때문에 왠지 안 만날 게 만나고 만날 게 안 만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밑이 똑같아서 안 만나는 게 있어도 얘를 이렇게 막 가까이 평행 이동하면은 거울 효과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 라인 넥스. 그냥 요거는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2를 지나죠. 2,2를 지나죠. y는 x하고의 교점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만납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좀 깔끔하긴 해요. 둘이 증가함수니까 y는 x와의 교점으로 대변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대입해 보시면 눈대중으로 2,2라는 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평행 이동이 안 됐을 때가 전제입니다. 그죠? 평행 이동을 이렇게 보통 같이 붙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좀 난해해지긴 하는데 y는 x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라는 녀석은 1.446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는 안 만나는데 평행이동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역함수를 증가함수에서 대변하는 게 이 넓이를 구할 때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요거까지 일단 보고 문제 풀 시간에 드리도록 하죠. 수직을 평행한 두 직선 엘렘에 대해서 밑이 2인 두 역함수 관계의 두 녀석이래요. 교점에 ABC 들어가서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한 직선에 대해서 공통으로 수직이니까 얘네들이 평행하죠. 그래서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이 확실하게 평행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FB는 G와 같고 그게 A랑 같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이 B의 좌표를 알죠? Y는 X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것도 그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삼각비가 많이 활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삼각비가 가보죠.
봅시다. 어, 이거를 자, y는 x하고 이 1,a, b, a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다음에 두 배를 하시면 이게 나오기는 해요. 그쵸? 네, 되시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확대해드리면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점 좌표 1,a인 거 아시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a가 몇인가요? 이게 2x승이니까 1,2죠? 자, 그러면 여기 b는 몇인가요? 로그 2에 b가 2니까 b는 4죠? 되셨나요? 그래서 4,2랑 1,2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은 이제 요 길이 두 배 때리면 구할 수 있잖아요. 대칭이니까 두 배가 돼서 되셨나요? 음.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 높이가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삼각비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동의하시나요? 이렇게도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여기 A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좀 약간 고급 스킬라고 합니다. 자, 1대 1대 루트 2죠. 이거 루트 2분의 1의 A죠. 이거 루트 2분의 1의 B죠. 자, A 더하기 B 몇인가요? 4하고 1 뺀 거니까 3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3입니다. 이 높이가. 어. 저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점의 좌표를 알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또 하셔도 돼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으로 그 사다리꼴의 넓이 요건인 윗변, 아랫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여기까지의 거리의 두 배, 이 점과 여기까지 거리의 두 배,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저 직선은 어떻게 구해요? 직선은 뭐 이거 기울기 알고 저거 여기 지난 점 알잖아요. 그래서 식을 좀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우리 비슷한 상황에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되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해보면 1하고 4 사이는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요 길이의 루트 2분의 1, 요 길이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 더한 거에 루트 2분의 1 대 한 게 바로 높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높이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은 3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높이예요. 자, 그럼 윗변도 구해야 되겠죠? 자, 윗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또 구할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자, 밑변을 막 혹시 여기서 찾고 계신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요 길이나 요 길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여기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B로 두면은 싹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네,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에 2배 하면 루트 2죠. 자, 이거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의 A 더하기 B가 바로 밑변 더하기 아랫변입니다. 자, 두 가지 큰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그냥 다 때려 박으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두 방법 다 써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게 사고를 기르는 데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삼각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 여기 둘을 설명을 위해서 여기 둘을 A, B로 놔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자, A 더하기 B는 3으로 일정한데요. 그 3의 루트 2분의 1배가 바로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분의 1배를 한 다음에 두 배라니까 이게 루트 2A, 루트 2B. 그래서 루트 2A 더하기 루트 2B가 바로 몇이죠? 3 루트 2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그래서 2분의 9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각비가 익숙해지면 훨씬 좀 빠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220
봐주십시오. 20번에 보시면은 둘러싸인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이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하고 그거의 넓이입니다. 증가함수와 이제 역함수의 이룬 넓이는 y는 x를 대타 출전시켜서 그 넓이의 2배를 때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가 일단 1,0이라는 걸 지금 준 것 같죠? 네. 1,0과 y는 x 사이에 이루는 거리. 그, 오랜만에 그 얘기 해볼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이제 헤세의 표준형이라고 0,0과 y는 x 사이에 이제 이르는 거리는 그, 제곱합이 이제 이 얘기 지금 하지 말자. 미안합니다. 1,0과 여기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BC. 이것도 이제 삼각비를 많이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 삼각형의 넓이. 역함수에서 대응점, 그러니까 B가 역함수가 돼서 C로 이제 이동을 했으면 그 대응점끼리 연결을 하면은 그 선대칭 기준과 수직을 이루죠. 그 부분에 이제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높이가 나오게 되고 구하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죠. 얘가 0,1이고 A,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B를 구하려면 지나는 점을 뭐 2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y는 x. y는 x를 대신해서 이용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점의 좌표를 알면요. 내가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두 점의 좌표를 아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두 점 대입하면은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요 점의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아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쟤는 증감주끼리 교점이니까 y는 x 위의 교점이어서 그 예를 들어서 k, k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1, 1, 여기가 루트 2잖아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루트 2에서 h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2분의 5죠. 그러면은 h가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5예요. 자, 그럼 이 짧은 길이는 몇이죠? 짧은 길이는 여기가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이해되셨을까요? 루트 2분의 1이 저 짧은 녀석의 길이고요. 루트 2분의 5가 큰 녀석의 길이어서 루트 2분의 6이 바로 요 길이가 되는데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로 또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3,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비를 또 이용해서 저걸 잘 알아냈습니다. 이따 이 문제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과정 다시 밟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0,1을 지나고 0,1 지나는 걸 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0,1을 지나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3,3을 지나면
또 3, 3을 지난다. 자, 그럼 요거 변변이 어떻게 해요? 빼주면 되겠죠? 위식을 빼줄게요. 그럼 여기 2가 나오겠고, 로그 2에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4죠? 그럼 마이너스 4a죠? 마이너스 3a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1이니까 날라가죠? b가 1입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여기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맞히기 전에 여기가 3,3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그림을 확대해서. 계속 이 도형에서 이제 삼각비를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사실. 두 증가함수 간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교점은 y는 x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증가함수의 특성상. 이 점의 좌표가 1,0이고 여기가 0,1인데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제 1인 거예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밑변의 길이가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제 수직, 즉 높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요. 넓이 그걸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요 길이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요. 자, 1대 1대 루트 2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또 루트 2분의 1.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부분이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요. 얘가 루트 2분의 5가 나와서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6이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3,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삼각비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삼각비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랑 특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를 시켰죠.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 삼각비하고 계산을 시켜라. 사실 그 말만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 풀이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에 대해서 좀 프리뷰를 하고 마치면 자, 네. 활용 문제죠. 파란색 넓이 구하는 건데. 두 함수가 0, 마이너스 1의 방향, 마이너스 1, 0의 방향. 미치 일정하고 저희 평행이동이 지금 역함수에 걸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역함수 관계예요. 이 파란색 넓이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2,3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A, B를 왜 연결해 놨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대응인 두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그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두 개 기울기 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이런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자, 얘네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한 가지와 둘이 역함수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3,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돼. 역함수인 걸로 보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의 관계를 물어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이루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 위에 점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도 역함수 그래프가 아닌 점에서는 또 다른 게 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 나왔죠? x좌표의 차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고요. y좌표가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정리할 사실은 이렇게 평행이동 정보의 특징을 보고서 역함수 관계를 빨리 파악하라는 점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함수에서 그 대응점 사이의 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B는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각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 위에 있어야 되고요. 두 개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얘의 역함수 대응점으로 얘로 알 수 있어서 얘 x좌표가 얘가 2,3이면 얘가 3,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 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3,2라고 대답 못 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또 역시 함부로 xy 좌표를 뒤집어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에서요? 역함수에서 그 대응점의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고요. 그렇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